1960년대 영국차에 대해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엔진룸은 항상 축축하고 오일은 새고 오픈카는 비 오면 좌석이 젖는다. 심하면 발밑까지 물이 찬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국 스포츠카들의 품질은 솔직히 완벽하지 않았고 그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 차들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클래식한 후륜구동, 가벼운 차체, 날카로운 핸들링, 그리고 오픈톱. 이 조합은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였죠. 그 시절 이런 차를 타는 남자는 여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조금은 반항적이고 자유롭고 멋있는 이미지였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신뢰성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고장, 예상치 못한 트러블, 그리고 잦은 수리. 결국 이런 이유로 MGB, 트라이엄프, 피아 스파이더, 스핏파이어, 로터스 일란 같은 영국 스포츠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재미는 최고였지만 신뢰성은 최악이었던 자동차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자동차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고장나던 영국 스포츠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던 그 시기, 조용히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누군가가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재미있는 차는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고장나지 않는 재미가 필요하다. 후륜구동, 가벼운 차체, 완벽한 밸런스, 그리고 매일 타도 문제없는 신뢰성.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던 조합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 이름을 몰랐지만 곧 전설이 될 차, 자동차 문화 자체를 바꿔버릴 일본의 한 걸작이 막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This is the future. Evolution. (1979년) 유명한 미국 자동차 저널리스트 법 홀은 일본 히로시마에 위치한 마쓰다 본사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쓰다 연구 개발 부문을 이끌던 인물 케니치 야마모토를 만나게 되죠. 대화 도중 야마모토는 미국인 기자에게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마쓰다는 어떤 차를 만들어야 할까요? 홀은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입을 엽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달리다 보면 이 사이에 벌레가 끼던 그런 단순하고 클래식한 영국 스포츠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차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야마모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 말을 끝까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그에게 닿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몇 년 후 홀은 마쓰다 노스 아메리칸 오퍼레이션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마모토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는 홀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밥, 네가 말했던 그 가벼운 스포츠카 말이야. 왜 네가 직접 그걸 연구해보지 않겠나? 그 순간 단순한 대화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었고 훗날 전설로 불리게 될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죠.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스포츠 로드스터, 그리고 동시에 신뢰성과 뛰어난 핸들링을 갖춘 차.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보통 탁월한 핸들링과 접근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쓰다의 엔지니어들은 그 불가능을 증명해 보이기로 합니다. 이 차는 일반적인 도심형 자동차처럼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접근 방식은 오히려 진짜 슈퍼카에 가까웠죠. 초기 단계에서 3가지 레이아웃이 검토됩니다. 첫 번째는 혼다 시빅처럼 앞에 엔진을 두고 앞바퀴를 굴리는 전륜구동.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곧바로 폐기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판단했죠. 진짜 스포츠카는 반드시 후륜구동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엔진을 차체 중앙에 배치하는 미드십 구조였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당시 이미 시장에는 이와 비슷한 차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폰티악 C-피에로입니다. 이 차는 엔진 과열과 화재 문제로 불타는 폰티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고 말았죠. 결국 이 선택지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마쓰다가 선택한 거는 가장 클래식한 해답이었습니다. 앞에 엔진, 뒤를 굴리는 FR 레이아웃, 단순하고 익숙하며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거동.
운전자가 차를 믿고 몰 수 있는 구조였어요. 서스펜션에서도 마쓰다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소형차가 사용하는 맥퍼슨 스트럿 대신 4바퀴 모두에 더블 위시본 독립 서스펜션을 적용합니다. 비용은 더 들었지만 이유는 분명했죠. 코너에서 차체가 기울어져도 타이어의 접지각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었고 운전자의 입력에 대해 차는 더욱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게 배분은 이상적인 50대 50, 후륜구동과 결합되며 차는 거의 중립적인 코너링 성향을 보여줍니다. 스프링과 댐퍼 역시 일부러 과하게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는 편안하고 와인딩 로드에서는 즐거운 차. 이것이 마쓰다가 원한 스포츠카였습니다. 그 결과 1세대 마즈다 MX-5 미아타는 자동차 역사에서 손꼽히는 핸들링을 갖춘 차로 평가받게 됩니다. 변속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아주 짧고 명확하며 기계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변속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이 짧은 스트로크와 뛰어난 촉각적 피드백은 지금까지도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엔진에 대한 철학도 분명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엔진 대신 가볍고 신뢰성 높은 자연흡기 엔진. 출력 수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차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운전의 연결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로드스터는 0에서 100kmh까지 약 8.3초에서 8.8초면 충분했습니다. 접이식 소프트톱, 당시 고급차의 상징이던 팝업 헤드라이트, 헤드레스트에 내장된 스피커까지 외관과 주행 감각 모두를 갖춘 차. 그렇게 하나의 기준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진짜 스포츠카였습니다. 마쓰다 MX-5 미아타는 출시 당시 가격이 0달러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는 사실상 단 한 대뿐이었죠. 바로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였습니다. 하지만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는 미아타보다 훨씬 비쌌고 신뢰성은 떨어졌으며 이미 저물어가는 시대의 자동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쓰다 MX-5는 동시대에 출시된 진정한 경쟁자가 없는 차였죠. 미아타는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스포츠카였습니다. 가격은 일반적인 토요타 코롤라보다 조금 비쌀 뿐이었죠. 이후 자동차 전문지 케아렌 드라이버는 미아타를 여러 경쟁 차종들과 비교 테스트합니다. 결론은 늘 비슷했습니다. 미아타는 출력도 최고 속도도 가장 뛰어난 차는 아니었지만 운전의 재미와 감각에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미아타는 이미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로드스터 시장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 토요타 MR-E, 혼다 CRX, 폰티악 피에로, 이 차들은 미아타와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어앤드라이버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평가했죠. 미아타의 진짜 강점은 순수함과 단순함이라고. 후륜구동, 가벼운 차체, 완벽한 50대 50 무게 배분, 그리고 운전자와 기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감. 한계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쉽고 무서울 정도로 즐거운 차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조차 부족했습니다. 일부 오너들은 마쓰다에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강하면 안 될까요? 터보를 달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쓰다는 그 질문에 실제로 답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차가 마쓰다 스피드 MX-5 미아타입니다. 이 모델은 미아타 역사상 유일한 양산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마쓰다 내부의 퍼포먼스 부서에서 직접 개발되었고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팬을 만족시키기엔 아직 부족했죠.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었으니까요. 미국인들에게 자유를 주면 커피 머신에도 V8 엔진을 넣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플라인, 미아타, V8 로스터즈 같은 전문 튜닝 업체들은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쉐보레, 코르벳의 거대한 V8 엔진을 미아타에 이식한 것이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괴물이었습니다. 차체 무게는 1톤 남짓, 출력은 400마력 이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초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아타 특유의 핸들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작고 가볍고 단순했던 로드스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자동차 역사상 가장 순수한 스포츠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어느 날 한 미아타 오너가 튜닝 전문가 짐 윌선을 찾아옵니다. 그의 요청은 지극히 미국적이었죠. 이 차에 오리터 V8 엔진을 넣어줄 수 있나요? 엔진은 포드 마스탕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윌슨은 이 제안을 듣고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바로 캐롤 셸비. 가벼운 영국 스포츠카 AC 에이스에 거대한 미국산 V8을 얹어 전설적인 셸비 코브라를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왜 안 되겠어? 윌슨은 그 유산을 미아타로 이어보려 합니다. 물론 우려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V8 엔진이 미아타의 완벽한 핸들링을 망쳐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V8의 강력한 토크는 가속 페달만으로 차의 자세를 조절하는 스로틀 스티어를 가능하게 했고, 무게 배분 역시 약 52대 48 앞뒤 균형은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이 독특한 실험은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1990년대 초 로드트래크를 비롯한 유명 자동차 잡지들이 V8과 미아타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이 차를 더치 바이퍼나 클래식한 쉘비 커프라와 비교하며 경이적인 파워 대비 무게 비율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EU 몬스터 모터스포츠를 시작으로 플라잉 미아타, V8 로스터스 같은 전문 업체들 이완성형 변환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충분한 기술과 도구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몬스터 미아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몬스터 미아타는 튜닝 세계 이퀄트 아이콘이 됩니다. 마쓰다의 정교한 엔지니어링과 미국식 끝없는 출력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로드스터는 괴물이 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즐거움만큼은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1998년) 스포츠카의 세계는 두 번째 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쓰다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응답합니다. 무대에 오른 것은 마쓰다 NX 5NB, 미아타의 두 번째 세대였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신형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1세대의 마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죠. NB는 가벼운 차체와 후륜구동, 그리고 변함없는 즐거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를 스펙이 아니라 감정으로 구매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엔진 소리를 듣고 코너를 파고드는 그 감각 때문에 말이죠. 어떤 속도에서도 운전자를 웃게 만드는 자동차였습니다. 판매는 대성공이었고 1, 2세대의 누적 판매로 마쓰다 MX-5는 기니스 월드 레코드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2인승 스포츠카로 기록됩니다. NB는 미아타를 단순한 인기차가 아닌 전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기자들은 이 차를 단순히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매체들은 마쓰다가 완벽하게 정답을 맞췄다고 평가했죠. 복잡하지 않고 비싸지 않으면서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을 주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자동차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전설적인 드리프트 킹 키이치 티스치야도 베스트 머터링과 퍼트 버전에서 미아타의 완벽한 밸런스와 쉬운 드리프트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차는 미국, 일본,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았고 일본에서는 유너스 로스터로 불렸죠. 미아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레이스에 사용된 자동차가 되었고 수천 대가 스펙 미아타 클래스에 참가했습니다. 작은 로드스터는 그렇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쓰다 MX-5 미아타는 세계 스포츠카 역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가장 빠르지도 가장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아타는 접근성, 신뢰성, 그리고 꾸밈없는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독보적인 조합으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포츠카들이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하고 비싸지던 시대에도 미아타는 캐럴 쉘비와 1960년대 영국 로드스터가 추구하던 이상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최소한의 무게, 완벽한 밸런스, 그리고 최대의 즐거움. 미아타는 행복한 운전을 위해 수백 마력은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운전자와 자동차 사이의 연결감, 바로 진바 이타이의 철학이었죠. 수십 년이 흐르고 4번의 세대를 거친 지금도 마쓰다 MX-5는 여전히 아이콘입니다. 기니스 월드 레코드에 이름을 올린 살아있는 전설이자 새로운 세대의 운전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자동차. 미아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는 단순히 A에서 B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모험 그 자체라고. 그리고 미아타는 그 여정을 함께할 가장 완벽한 동반자입니다.